안녕하세요. 두충한의원 대표원장 김도환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두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제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그 아이의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2달째 치료 중인데 처음보다 많이 좋아지셨다고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 아이는 사실은 좀 멀리서 왔어요. 전라도 쪽에서 부안에서 올라온 친구인데 나이도 좀 어려요. 초등학교 한 고학년이고, 근데 아이가 두통이 생긴 지가 5년이나 됐다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것저것 다 해봤겠죠. 병원에도 가보고, 검사도 해보고, 다른 한의원도 가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차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얼마나 아프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아프다는 거예요. 관자놀이 쪽이 많이 아픈데 심하게 아플 때는 강도로 치면은 10점 만점에 한 10점이 정도로 많이 아프고 보통은 한 7, 8점 정도로 아프다는 거예요.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프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마도 하도 이제 약을 먹이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좀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겠다 싶어서 저한테 오셨고요.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렸죠. 두통의 원인은 무슨 뇌에 문제가 있거나 뭐 종양이 있거나 그래서 머리가 아픈 것이 아니고 뇌의 역치가 떨어져서 두통이 생기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뇌 역치가 도대체 뭐냐? 쉽게 생각하면 뇌가 자극을 견디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자극들이 다 들어오는데 이 자극들을 잘 처리하면은 두통이 없는 거고 이 자극들을 잘 처리를 못하면 두통이 생긴다고 보면 돼요. 마치 이제 이런 거죠. 뇌의 역치가 이렇게 있고요. 바깥에 들어온 자극들이, 뇌로 들어온 자극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뇌의 역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극보다 역치가 크다 보니까 이 자극들이 있더라도 두통이 안 생기는데 두통이 생기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역치가 내려가 있고 자극은 그 역치보다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처리를 못해서 터져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이도 이제 그런 상태인 건데 그러면 두통을 치료하려면 이 두 가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뇌의 역치를 높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자극은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 이 아이도 검사를 해보니까 뇌의 역치가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물어보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특히 음식에 대한 그 자극들이 다른 친구들하고 다르게 좀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이는 밤에 저녁을 먹은 다음에 자기 전까지 밥을 2공기를 더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뭐 배가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하니까 엄마는 그냥 얘가 뭐 키가 클라나 싶어서 그냥 계속 먹였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음식을 과식하게 되면 배가 아프지 않더라도 과식으로 인해서 위가 빵빵해지고 압력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그 압력이 계속 신경을 타고 뇌를 자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하루 종일 밤새도록 위장에서 오는 자극들이 뇌를 계속 괴롭혔던 거고 한의원 와서 진찰했을 때도 배가 되게 빵빵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낮 동안도 계속 뇌를 자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에 비해서 자극량이 되게 높았겠죠. 그리고 뇌의 역치가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러면 뇌의 역치는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뇌가 그 자극을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몸에서 혈액 공급이나 영양 공급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위가 지금 안 좋으니까 하도 과식을 하고 위가 탈이 나서 위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영양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이 흡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위에서 그 찌꺼기들이 자꾸 생겨요. 소화가 안 된 애들이 찌꺼기가 돼서 그게 피로 스며들어가서 혈액을 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뇌에서는 깨끗한 피가 가는 게 아니고 탁한 피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음식이 다 영양 흡수가 잘 안 되니까 피 안에 영양분도 많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뇌가 견딜 수 있는 힘이 뇌 역치가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는 뇌 역치를 올려주는 그런 약제와 그리고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약제, 위장 기능을 도와주는 약제, 그리고 지금 기운이 없는 상태를 개선시켜주는 약제를 이 아이의 체질에 맞게끔 비율을 잘 조절해서 처방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음식이 똑같은 재료를 쓰더라도 그 레시피에 따라서 되게 맛있게 느껴지기도 하고 되게 맛없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한약도 똑같아요. 동일한 한약재가 들어가더라도 이 체질에 맞게 그 비율을 조절을 하면
효과를 좀 빨리 볼 수가 있는데 이 비율이 안 맞으면 효과를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른 데 한의원에 가서 한약 먹었는데 나는 효과를 못 봤다. 이런 분들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 레시피만 잘 맞춰주면 좋아지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친구가 이제 전화를 받고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처음에 비해서 2달 동안 치료하고 나서 두통이 50% 이상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뭐 일주일에 두세 번은 되게 아팠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두 번 아프고 최근에는 아예 두통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이한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강도도 예전에 비해서 항상 10주까지 아팠는데 그것까지 올라가지 않고 그것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아프더라도 좀 덜 아픈 수준으로 내려갔다고 했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좀 치료 방향이 잘 맞고 있고 치료 더 하면 분명히 좋아질 텐데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 이 아이는 지금 5년 동안 아팠고 증상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뿌리가 남아있으면 다시 재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이제 오시는 분들 두통, 만성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증상이 좋아지고 나서 그 좋아진 상태가 최소 한 3개월은 유지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검사했을 때 결과들이 안정적인 상태로, 정상적인 상태로 3개월간 유지가 됐을 때 비로소 안심할 수가 있다. 그래야 치료가 끝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지금 머리가 아픈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도 치료를 하면 분명히 나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많이 아프고 병원에 가서도 치료받아도 안 낫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면 오셔서 과학적인 검사와 한의학적인 진찰을 통해서 그 원인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